이번에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교향곡의 아버지, 또 현악사중주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차르트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고 또 베토벤도 잠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하이든입니다. 하이든,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란츠 하이든, 또 어떤 사람은 요세프 하이든이라고도 불러요. 아무튼 우리는 그냥 하이든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이분은 또 왜 아버지냐 말이죠.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고 또 이분은 교향곡의 아버지입니다. 교향곡,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죠. 혹시 여러분 공연 가셔서 오케스트라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세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세봤어요. 왜냐하면 그날 공연이 굉장히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보고 있었어요. 쭉 세봤더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보다 적은 오케스트라도 있고 많은 오케스트라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무대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오케스트라는 관객보다 무대 위가 사람이 항상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니까요. 저도 예전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때 저희가 연주를 하러 100명 정도 올라갔는데 무대 위에 그날 관객이 4분 오셨어요. 참,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연주자들이 굉장히 민망할 것 같죠? 저희는 민망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민망하신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나고 나서 100명이 일어나서 그 4분한테 인사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연주하는 교향곡이라는 건 악보도 새카맣니다. 이 지휘자들이 이 시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깨알 같은 악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악보가 한 100페이지 넘어가요. 그 엄청난 교향곡이라는 걸 100곡 이상 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근엄하게 생겼고 역시 가발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 그 강의를 다 보시면 가발의 변천사를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가발이 이렇게 가슴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가발이었는데 점점 짧아져서 지금은 귀 정도까지 말려 올라갔습니다. 모차르트도 이런 분위기의 가발을 쓰고 있고 베토벤 정도 가면은 가발을 쓰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그 베토벤은 그 헝클어진 머리로 그대로 그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지요. 아무튼 이분은 교향곡뿐만이 아니라 현악사중주, 지금 제가 연주하고 있는 장르입니다. 바이올린 2명,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이런 현악사중주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그 장르를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 전에 현악사중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4개의 악기로 쓴 작곡가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계속 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4명이 사니까 좋네. 다음엔 악기 하나 바꿔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걸로 시도했지만 이 사람은 그 4개의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엄청난 숫자를 썼습니다. 지금 하이든은 현악사중주가 83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엔 좀 잘못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곡은 바로 3번째 출판된 곡. 그 악보에 바로 이런 곡이 들어있습니다. 하이든의 세레나데라고 부르는 이 곡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지하철 갈아탈 때도 들리고 114에 전화를 하거나 보통 친구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이 휴대폰 연결음으로 나오는 음악입니다. 어느 회사의 기본 연결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생활 속의 클래식입니다. 하이든의 세레나데. 하이든의 세레나데. 그러나 이 곡은 하이든 곡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이든의 곡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하이든의 세레나데라고 불렀을까요?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이 곡의 원래 작곡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읽기 어려운 바로 이 사람. 로만 호프시테터. 어려워요, 이 사람 이름. 작곡가가 아닙니다. 저희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원래 작곡가가 이 사람인데 직업은 신부님이었습니다. 하이든을 좋아해서 하이든처럼 곡을 여러 개 썼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너무 가난하게 사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하이든이 막 출판한 악보를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곡이 하이든 이름으로 나온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 하이든은 뭐냔 말이에요. 하이든은 다른 사람 작품이 자기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이걸 왜 가만히 놔뒀을까요?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몰랐대요. 하이든도 몰랐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엔 이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보를 파는 가게에서 좀 이름이 없는 사람 곡 같으면 이걸 고쳐서 하이든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잘 팔리니까. 하이든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 알려진 곡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곡은 좀 더 있습니다. 유명한 곡이 바로 이런 곡입니다. 장난감 교향곡. 음악 중간에 장난감 소리가 들어갑니다. 뭐 따가다닥 따가다닥 뭐 이런 소리가 들어가지요. 옛날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인가 봐요. 뭐 뻐꾹 뻐꾹 뭐 이런 소리는 나중에 들어가는데 요즘 녹음한 장난감 교향곡을 들으면 요즘 작곡 그 장난감이 들어갑니다. 뭐 뚜뚜뚜뚜 헬로 헬로 뭐 이런 소리도 나요. 굉장히 재미있는 곡인데 무려 100년 이상 동안이나 하이든의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하이든의 교향곡으로 배웠어요. 하이든의 장난감 교향곡. 하지만 원래 작곡가를 보십시오. 레오폴드 모차르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차르트의 아버지입니다. 그분도 굉장히 작곡을 하셨고 이 곡이 가장 히트쳤어요. 하지만 히트치면 뭘 합니까? 이게 다른 사람 곡으로 100년 이상 동안 알려진 거예요. 좀 안쓰럽긴 하지만 뭐 안쓰러울 것까지 있겠습니까? 아들이 워낙 잘 나가요. 이분은 괜찮아요. 모차르트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이든의 현악산주 중에서 또 재미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개구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제목이 나오니까 야, 이게 왜 개구리일까? 물론 이건 그냥 제가 갖고 온 그림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개구리. 음악 속에 개구리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뭐 이런 겁니다. 같은 음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악보가 좀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 되어 있네요. 현악기로 예를 들어 바이올린으로 두 줄에서 동시에 같은 음이 나게 손가락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번갈아서 빠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구리 소리 같다고 하는 겁니다. 빠라바라바라 뭐 개굴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좀 위에서 연주하면 좀 아래에서 연주하면 바라바라바라바라 이게 개구리 소리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개굴 이런 음악으로 어떻게 곡을 만들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개굴 뭐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요. 왜? 이게 어렵단 말이죠. 애들은 이걸 좋아해서 이걸 연주해달라고 하는데 악보 생긴 걸 보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연주자들 잘 연주 안 합니다. 저희도 연주 잘 안 해요. 어려워요 이건.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쉽지만 아이들은 다른 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재밌는 제목의 곡도 있습니다. 또 아주 희한한 제목의 곡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곡 제목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음악의 제목이 어떻게 저런 제목을 쓸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면도칼. 음악의 제목이 면도칼입니다. 뭐 이 밑에 있는 건 제가 쓰는 면도칼이지만 어쨌든 이건 관련이 없고 제목이 면도칼이에요. 세상에. 곡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좀 날카롭고 좀 이렇게 막 사람을 찌르고 그렇지 않아요. 이 곡에 면도칼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이든이 어느 날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면도칼이 잘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남자들이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 이게 잘 베이면요 뭐 아프진 않아요 사실. 문제는 이 출근하기 전에 와이셔츠에 묻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짜증난단 말이에요. 면도를 하고 있는데 잘 들지 않으니까 이게 독일제 면도칼이 이래서 안 좋아. 요즘에 영국에서 면도칼을 참 잘 만든다고 하는데 뭐 이러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 영국인 출판업자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하이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면도칼 뭐 그런 걸 쓰시고 했으면 저희 그 나라에서 갖고 온 면도칼이 있어요. 아주 면도칼이 잘 듣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면도를 탁 맞췄는데 너무 면도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보답으로 방금 쓴 곡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면도칼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판명이 났어요. 이런 얘기 없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좀 근거도 없이 꾸며낸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연주자들은 다 이 면도칼이라는 제목을 갖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곡이 신기한 제목이면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면도칼이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날카로운 부분을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라갑니다.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날카롭죠? 음악이 날카로운 게 아니라 이분들 연주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별로 날카로운 음악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곡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많이 들어본 멜로디지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뭐 이런 멜로디지요. 사실 여러분 음악이 이렇게 작으면요 사람들이 다 자요. 졸려요. 그래서 앞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꼬박꼬박 좁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자죠. 이러다가 굉장히 커지는 음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람교향곡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영국 귀부인들이 앞에 와서 다 자더랍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깨워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곡입니다. 일부러 앞에 조용하게 아주 작게 진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깜짝 놀래게 만드는 그런 놀람 교향곡입니다. 영국에서는 굉장히 스타였습니다. 하이든은 영국에서 연주하기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든이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나타나면 오빠 부대가 옵니다. 막 하이든 선생님 사인해주세요. 막 난리가 나요. 어느 정도였냐면 연주를 하러 무대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몰려가더랍니다. 그러면 뒤에서만 난리가 나죠. 저 나중에 사인 받아요. 끝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니까 자기도 지금 가지 않으면 사인을 못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모두가 몰려갑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막 선생님 손 좀 잡아주세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위에서 샹들리에가 떨어진 겁니다. 거대한 그 홀 위에 있는 객석 위에 있던 샹들리에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앞으로 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다쳤대요. 그래서 그날 발표된 교향곡의 이름이 기적입니다. 기적. 실제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은 기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곡이에요. 그날 이후로 붙여진 제목입니다. 교향곡 기적. 하이든에게는 이렇게 재미있는 제목의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목이 없기 때문에 좀 유명하지 않은 곡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현악사중주인데요. 제목은 시작. 이게 왜 시작일까?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요. 제가 이 곡에다 시작이라고 붙여놨더니 좀 어거지가 있답니다.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곡은 시작할 때 정말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시죠. 이러고 시작합니다. 짠! 하고 시작을 해요. 물론 저도 이게 좀 어거지가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곡을 들어보십시오. 끝!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곡은 정말 끝나는 것처럼 하고 시작을 해요. 이 두 개의 곡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곡에 제가 시작, 뒤에 곡에 끝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하이든은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정말 천재였습니다. 사실 모차르트 이상의 천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음악의 스타일만 변했을 뿐 완성도는 거의 계속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든을 이런 곡의 정말 다양한 재능을
많은 작품에서 보여준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이든은 77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1809년에 죽었어요. 여러분, 1809년이라는 숫자를 잘 보십시오. 지금 2009년인데요. 정확히 2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은 하이든 서거 200주년입니다. 물론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맨델손이라는 작곡가가 같은 해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탄생 200주년이에요. 하이든의 서거 200주년과 맨델손의 탄생 200주년이 정확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념의 해에 이런 곡들을 참 많이 연주합니다. 사실 연주자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이든의 곡을 많이 연주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1년만 기다리면 내년에 이 사람의 서거 200주년이다. 이렇게 되면 뭔가 더 이슈화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연주자들이 이런 해를 잘 찾아서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스트라우스 음악은 어떻습니까? 매년 연초에 오케스트라로 그 사람의 왈츠를 그렇게 많이 연주합니다. 다 제목이 붙은 재밌는 곡들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현악사중주도 이렇게 많은 곡에 제목을 붙여서 연초에 현악사중주가 신년음악회를 한다면 하이든의 작품을 연주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일출이라는 현악사중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많은 곡을 연주할 텐데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